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날 주제가 음식 맛이 건강으로 피어나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점심 공양하셨습니까? 뭐 드셨어요? 아이 그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잔칫날에 응?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앞에 두고 겨우 그거밖에 못 드셨죠. 이런 게 이제 현실이야.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현실은 좀 다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이상화시키고 그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거 사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음식 맛이 건강으로 피어나다라는 뜻은 사실은 우리가 맛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오버이팅을 하죠. 과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는 건강으로 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다라는 것은 아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갑갑하니까 이 좋은 공기에 마스크 벗으세요 하니까 스님 습관이에요 이라고. 음식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그렇게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그건 다른 말로 습관이라고 해서 받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식습관이라고 하죠. 그죠? 세상에는 수많은 식재료가 있고 수많은 조리법이 있고 다양한 음식이 있는데 우리는 하루에 몇 가지를 먹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도 30가지를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30가지를 드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드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먹던 대로 습관대로 내가 먹었던 걸 찾아서 먹는 거예요. 안 먹었던 걸 만나게 되면 이거 내가 이렇게 약간의 그런 망설임 그리고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이런 마스크 안 껴서 엄청 어색하고 불편하듯이 그럼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을 극복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습관의 시작이 되겠죠. 아마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다음에는 좀 더 나아지겠죠. 여러분이 그 음식 맛을 건강으로 피워내기까지는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 좋은 습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아마 그냥 간단하게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단맛. 그다음에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짠맛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쓴맛 좋아하시는 분. 어우, 신맛 좋아하시는 분. 여기까지 지금 스님이 질문한 이 5가지가 오미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5가지 맛. 여기에 플러스 사찰 음식에서 주는 하나 육미가 있어요. 하나 더 플러스가 담백한 맛, 단미를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신 거죠. 사찰 음식 행사에.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쓴맛을 질문했을 때 이렇게 너무 적었어요. 봄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이 땅에서 새싹이 나오고 나무에서 새순이 나와요. 그 봄에 나오는 그 식재료는 모두가 거의 99%가 쓴맛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간의 작용을 말하자면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라고. 그래서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먹으라는 이유가 그 제철에 나는 그런 식재료들이 우리 몸을 오장육부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뭘 먹느냐? 그 새싹과 새순이 그 뜨거운 태양의 기운을 머금어서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는 것.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들이 상추 많이 먹고 깻잎 먹죠. 이제 그런 일예인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영양이 이제 뿌리를 가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가을에는 뿌리 식품과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는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 또 먹고 살 수 있죠.
그 봄에 나는 식재료, 여름에, 가을에 나는 식재료를 말리거나 장아찌를 만들거나 이렇게 부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갖고 저장해 놨다가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좋은 문화가 있죠. 식문화 중에 김장 문화. 그런데 지금은 좀 세상이 많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앉아 계실 건데 지금은 이제 하우스라는 게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한겨울에 딸기도 먹고 수박도 먹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안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본래로 자연적인 일기에 의해서 말하자면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음식이 만났을 때는 오장육부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말하자면 열을 가해서 막 하우스에 불을 떼가지고 딸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조금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자연을 거스린 식재료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몸을 불편하게 하는 영향력을 주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단맛을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단맛만을 치우치고 또 어떻게 신맛 맛을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오미를 육미를 가지고서 그것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오장육부가 춤을 출 수 있도록 말하자면 너무 단맛만 들어오면 비장이 간장한테 욕을 해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서로 이 오장이 내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늘 바쁘게 살고 일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속도 쓰리고 신트름도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오장이 안에서 스스로 이게 조화가 깨져서 나오는 반응들이에요. 오늘은 조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또 스님이 여러분께 또 맛있게 하는 그 조리법도 설명을 해야 되고 이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뭐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좀 한번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이제 이거 제철 식재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자,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조리를 할 것인가? 정말로 알맞은 조리 도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펄펄 끓는 뜨거운 것을 플라스틱에 넣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그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집에서 늘 썼기 때문에. 가마솥에 펄펄펄 끓는 것도 그 플라스틱 바가지로 퍼내는 거예요. TV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철 식재료를 잘 구입을 했다면 알맞은 조리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 조리 도구가 실은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양은 그릇을 잘 안 쓰고 플라스틱도 잘 안 쓰고 말하자면 스테인리스 그리고 이제 뭐 스테인리스 남비 뭐 궁중팬 이렇게 많이들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알루미늄 팬을 사용했을 때는 거기서 계속 말하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납성분이 나와서 우리의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지는 않지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가랑비도 계속 맞고 가면 집에 와 있으면 옷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모르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몸의 어딘가에 그런 밸런스를 균형을 깨주는 그런 영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리도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제철 식재료 말씀드렸죠. 조리도구 말씀드렸죠.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인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음식을 만드는가? 우리 여기 지금 다 칼자루를 쥔 권력자들만 모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가족을 위해서 칼을 들고 자르고 다 하시죠? 칼과 불을 사용했다는 거는요, 다 끝난 거예요. 그, 그 집안의 가장 권력자예요. 아내가,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룰루랄라 하면서 막 맛있게 요리를 하지만 좀 남편이 속썩이고 애들이 속썩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철 식재료이고 좋은 조리도구를 사용했어도 음식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정성이 있지 않으면,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내가 좋지 않은 기운을 가지고 음식을 하게 되면 그 나의 기운이 온전히 음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어떻게 돼요? 남편이 오고 자식이 오면 뻘떡 일어나서 내가 언제 아픈나 싶을 정도로 뻘떡 일어나고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상을 차리잖아요. 그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고 그 엄마의 지극한 정성이지요.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 지극한 정성이 설사 조금 재료가 부족하고 조금 음식을 잘 할 줄 몰라도 그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조리법을 배우고 레시피대로 따라 한다 해도 음식 맛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 마음에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지금 다 하고 계세요. 맞지요? 양심이 있구나. 대답을 잘 못하시네. 응? 맞지요?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날마다 가족을 살리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함께 공유하면서 살고 계시고, 오늘은 또 조금 더 몸에 이로운 걸 좀 배워보자 해서 오신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좋은 식재료와 그 좋은 조리 도구와 좋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은 가지 방울토마토 조림이에요. 근데 제가 또 여기 그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얼굴이 뭐 착각일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마 십수년 전부터 20수년 전부터 또 뵀던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짧은 시간 안에 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이 가지 방울토마토 조림 때문에 사찰 음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수행자는 깨달음으로 세상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사찰 음식을 한다는 것은 엄청 저한테는 쑥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학장 스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묘자 엄자 미엄 학장 스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저한테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 스님께서 갑자기 오시니까 제가 그 공양을 지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가 이렇게 여름이 끝나는,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는, 말하자면 끝여름이었어요. 2009년도예요. 몇 년 전일까요? 13년 전이죠. 제가 엄청 계산 빠르죠. 계산을 잘해서 빠른 게 아니고 제가 1차에 대한민국 사찰음식 대항연에 데뷔를 한 거예요. 사찰음식.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그때 학장 스님께서 저를 방문하셨을 때 제가 그 갑자기 공양을 지어드려야 되는데, 우리 동네 이장님이 이 가지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지를 한 소쿠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 다 싫어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소쿠리를 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이게 끝여름이지만 여름에 이거를 썰어서 말린다는 거 쉽질 않아요. 잘못 말리면 곰팡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어떡하나 하는데 마침 그때 학장 선생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가지를 푹 무르게 졸여가지고, 그때 또 마침 이 토마토가 많았어요. 이 토마토도 같이 넣어서, 그게 가지하고 토마토를 같이 섞을 일인가? 참 안 맞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많으니까 어쨌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버릴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같이 푹 무르게 졸였는데
참 신기하죠. 너무 맛있게 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맛이 나온 거니까 학장 스님께서 공양을 드시면서 이거 너무 맛있다고, 이거 어찌했느냐고. 근데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이 솥단지 3배가 되는 솥단지 한 솥을 지졌는데 그때 여기 복령사 스님들 다 드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학장스님께 돌아가셔서 여기 있는 그 강사 스님들께도 그 우간이한테 가서 그거 좀 배워오라고 그렇게 하실 정도로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그 이 13년 전에 사찰 대양연을 할 때 학장스님께서 우간이 좀 들어와서 이거 좀 해라.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이러한 인연이 있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여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를 가지고 가지 방울 토마토 조림을 할 거예요. 이게 방울토마토보다 실질은 큰 토마토가 훨씬 더 졸여졌을 때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손님상에 내놓을 때는 조금 너무 말하자면 과하게 익히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방울토마토를 하다 보니까 근데 또 방울토마토도 나름 또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비하인드 스토리 말하자면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죠.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거듭거듭 만들다 보니까 가지 방울토마토 조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게 3, 4cm, 4, 5cm를 잘라도 한 입에 먹기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있는 집은 1, 2cm 정도로 잘라시면 돼요. 어떤 것이 됐든 사찰 음식에서의 식재료를 다루는 방법은 싹둑싹둑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최저로 말하자면 최소로 잘라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가지 좀 씻어줘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뚝 잘라서 줘요. 그럼 내가 씻어만 주라고 그래. 왜? 그 사람들 자르면 다 잘라버리거든. 여기까지. 여기 더 부드럽고 맛있는 데예요. 아시죠? 네. 요거를 한번 제가 3, 4cm 길이로 이렇게 요 정도면은 한 입 크기로 좋아요. 이렇게 한번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랐을 때 사실은 그냥 익히게 되면 양념이 배고 이게 조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다 칼집을 조금 넣는 게 넓은 면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좁고 넓은 면에서 넓은 면 쪽으로 이렇게 칼집을 여기서 보이시죠? 이렇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말하자면 부서져요.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이 정도에서 칼집을 넣어주시면 이제 조리기가 훨씬 더 양념이 잘 배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여름의 가지보다 지금 가지가 훨씬 더 맛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찬바람이 날 때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지면서 얘가 찔깃찔깃해져요. 그래서 더 가지의 부드러움과 질깃함이 함께 있어서 더 식감도 좋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십자로 내주시고요. 자, 여기 들어가는 식재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지금 방울토마토하고 여기 들어가는 식재료는 가지하고 방울토마토하고 고추예요. 근데 요거 손질은 조금 이따 조릴 때 같이 할게요. 그냥 시간을 조금 더 세이브하기 위해서. 자, 여기 들어가는 거 먼저 볼게요. 요거는 생들기름이에요. 그래서 조금 볶아줘도 돼요. 너무 센 불에 기름을 넣지 말고 같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야외에서 앞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떤 조림 요리도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그냥 처음부터 양념을 넣어서 조리는 것이 아니고 이 조림뿐만이 아니고 감자 조림도 그렇고 밤 조림도 그렇고 토란 조림도 항상 먼저 이렇게 기름에 반 정도 익을 정도 덮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양념을 넣어서 조려야지만이 얘가 부서지지 않고 훨씬 이 식재료에 있는 그대로를 모양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냥 양념도 조리면 다 굉장히 부스러지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항상 늘 집에서 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참 이게 조금 화면이 다 잡히나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덮어줄 때도 우리 엄마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일처럼 이렇게 막 덮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시면서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워야 돼. 우리 맨날 천수다라니 나무라 다냐더라 하잖아. 기도하듯이 우리 아이가 이 음식 먹고 건강해지고 우리 남편이 이 음식 먹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어오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주문을 외우세요. 맛있어져라.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얘가 숨이 죽을 만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은 되게 굉장히 사실 무서워. 숨이 죽을 만큼. 굉장히 그죠? 숨이 죽을 만큼 말하자면 이 채소가 조금 반으로 약간 보이시죠? 오, 너무 좋아요. 이거 다 보이네. 네. 저요?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원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모양새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숨이 죽을 만큼 표현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한 표현이야. 죽을 만큼. 네?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말고 다른 말로 뭐가 있을까? 적절할까? 큰 소리로. 익어갈 때, 그거는 쉬운 말이고. 그렇게 하면 익어갈 때,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익어갈 때. 근데 이제 그게 익어갈 때가 너무 익히지 말란 소리거든요. 제가 숨이 죽을 만큼이라는 것은. 근데 그게 이제 익어갈 때도 좋은 표현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 개 다 할까요? 그럼 익을 만큼.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바로 여기다 양념을 부으면 안 돼요. 이미 팬이 달궈진 상태에서 양념을 바로 넣게 되면 타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우리 사찰에는 채순물이라고 그래서 표고버섯, 다시마, 물을 우리거나 끓인 물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면 보이시죠? 화면에 잡히죠? 이렇게 약간 잡히죠? 보이시죠? 이게 이제 거의 익어갈 때, 그리고 숨이 죽을 만큼. 요때 양념 바로 넣으시면 타니까 여기다가 이제 채순물 이렇게 채순물을 넣어서 얘를 살짝 1, 2분만 익혀주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요거 기다릴 동안에 이거 꺼졌나요? 자, 꺼지지 않았어요. 요거 지금 이제 익을 동안에 제가 이게 좀 이제 1, 2분 걸리니까 요거 방울토마토 이제 꼭지를 따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토마토인데 이거는 버리잖아요. 안 먹고. 그죠? 이 토마토 온전한 이 토마토 몸에서도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내 몸이지만 버려야 될 게 있죠. 불필요한 거. 잘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꼭지를 좀 다 땄고요. 여기 이제 만약에 내가 매운 걸 좋아한다, 그럼 청양고추 쓰세요. 내가 뭐 매운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청고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불이 여기에 물이 없어서 제가 조금 요 안에 씨를 좀 이렇게 털어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는 조금 곱게, 그러니까 너무 성글지 않도록, 너무 굵게 하면은 음식을 담아놨을 때 지저분해 보여요. 그렇지만 너무 고우면 또 이게 매운맛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살짝 너무 곱지 않고 굵지 않은 상태.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조금 제가 보면서 양념을 좀 넣어야 돼요. 여기 좀 놔두고 얘가 제가 시간을 조금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양념을 좀 넣겠습니다. 요게 이제 쌀 조청이에요. 스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게 이렇게 굉장히 진하죠. 요 쌀 조청하고 간장. 요거 집간장이에요. 10년이 넘은. 제가 이제 조그만 쓰러져가는 산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직접 담근 간장, 된장으로 음식을 해서 먹어서 그거 하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요렇게 지금 채소물을 넣은 상태에서 양념장을 넣게 되면은 타질 않고 양념이 잘 배어들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집간장. 자, 이렇게 엄청 지금 잘 졸여졌어요. 요거 잡아주셔야 돼, 선생님. 이거 저 이제 끝나가요. 이렇게 양념이 다 됐을 때 여기에 이제 이 방울토마토를 넣는 거예요. 이 불이 지금 거의 양념하고 지금 이 안에 있는 거랑 다 어우러서 어느 정도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불을 끌 거예요. 이제 청고추는 아직 넣지 않았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양념이나 재료는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자, 이제 완성된 걸 한번 담아 볼게요. 여기에 내가 청양고추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청양고추를.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청양고추를 한번 여기서 이 안에서 불을 꺼졌지만 이게 뜨거운 균을 한번 이렇게 여기서 덮어 주셔야 돼. 어우, 매운맛이 그냥 거기까지 나나요? 나는 매운맛이 지금 확 올라오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제가 담아 볼게요. 이 가지의 부드러움과 지금 찬바람이 나서 가지가 주는 이 질깃함이 함께 있어서 굉장히 여름 가지하고는 다른 맛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지 방울 토마토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여러분, 아까 스님이 그 가을에는 어떤 식재료 뿌리식품 먹는다고 그랬죠. 지금은 이거 뭐 같아요? 어? 몇 년 된 걸까요? 이것도 맞추는 사람 상품 주면 열심히 맞출 텐데. 몇 년 된 것 같아요? 어? 지금은 도라지가 굉장히 그 달고 그 쌉싸름 맛이 아주 극대화된 철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라지 가지고 조금 여러분하고 굉장히 이건 쉬운 아주 단순한 제가 손님이 오면 항상 늘 내놓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도라지 유자청 생채. 또 좀 있으면 유자 나오죠. 그 유자 가지고 청 담아놔 가지고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 도라지는 일단은 껍질을 좀 까서 소금에 살짝 절여야지 찢기가 좋아요. 얘가 유연하게 이렇게 좀 됐을 때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어려움은 좀 손질하는 게 어려워요. 얘를 도라지를 두껍게 찢으면 그 씹는 식감이 쌉쌀한 맛이 더 먼저 오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이렇게 좀 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얇게. 이래야지 이 식감하고 이 쌉쌀한 맛 단맛이 같이 올라와요. 식감이 좋으면 쌉쌀한 맛과 단맛을 좀 늦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도라지를 이제 소금에 절여서 쪽쪽쪽 찢어가지고서 조금 길이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7, 8cm 정도로 하고 얇게 잽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제가 여기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이에요.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이제 양념 해볼게요. 요것이 초간단. 단지 뭐냐,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청양고추 넣으시면 안 돼. 청고추 내야 돼. 아까 가지방울 토마토 조림은 내가 매운 걸 좋아하면 청양고추 넣어도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청고추를 조금 제가 여기도 좀 물이 없어서 다 씻어놨는데 요 씨를 좀 빼셔야 돼. 채를 썰어서 이게 금방 밭에서 따고 와도 하루 지나면 이래요. 곱게 좀 채를 썰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대부분 다 그 유자 나올 때 유자청 담으시죠. 그냥 차로만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음식에 활용하면 특히나 이렇게 생으로 무침 요리할 때는 굉장히 향미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거는 도라지가 아니고 유자. 오늘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거를 껍질을 벗기고 절일 때는 굵은 소금으로 절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음식에 간을 할 때는 고운 소금. 요거는 이제 조금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뭐 염소라든가 비소를 날리기 위해서 구운 소금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 여기에 이게 지금 이제 유자청인데 요거를 구해에 담아서 바로 먹는 것보다는 조금 묵히면 더 당분이 조금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소금하고 사실은 손으로 좀 이렇게 버무려야 되는데 여기 야유다 보니까 제가 그 젓가락이지만 손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금하고 유자청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어느 정도 소금과 유자가 간이 배일 정도로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청고추 요거는 또 투명한 거라 잘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아마도 간이 배이게 지금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 더 볼까요? 요 청하고 지금 소금하고 거의 다 간이 배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오늘 도라지 유자청 생채가 완성이 돼서 제가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비한 가지 방울 토마토 조림 그리고 유자청 생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 방울 토마토 조림 유자청 생채예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오늘 준비한 가지 방울 토마토 조림 그리고 도라지 유자청 생채가 완성이 되었고요. 어땠어요? 여러분 지금 함께 시연이어서 사실은 여러분이 참여도 할 수 없고 온전히 스님 하는 것만 보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점이 있지만 궁금하신 거는 이 레시피는 아마 여기 공유 될 거예요. 복령사에. 그러니까 여기 부탁해서 달라고 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고, 여러분 덕분에 저도 오래간만에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생활 되시기 저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